합천에서 산불이 난 지 27시간 만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바람 탓에 잔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학생들에게는 자가진단 키트가 배부되는 등 2주간 적응기간 운영도 시작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일 0시 기준 부산 16,000명, 경남 13,00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잇따라 작업자들이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 앞에서 사업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합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7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여전히 곳곳에서 잔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바로 코앞까지 왔던 산불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곳곳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나무와 풀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 30분쯤 하천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으로 번져나갔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고 27시간이 넘는 작업을 펼친 끝에 지난 1일 저녁에서야 간신히 큰 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950개 면적의 산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인근 야산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보시는 것처럼 말라있던 낙엽들에 불이 붙으면서 잔불 진화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피했던 주민들도 큰 불이 잡히면서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길이 마을 바로 앞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저 지리째 갔니까 거기서도 또 불이 넘어올 것 같아요. 직접. 그래 이상하다. 여 밑에 불이 그 전에 그까지 왔나 싶어 보니까 그 옆에 아저씨가 양쪽에서 불이 난 것 같다. 경남에서 경북에서. 바람이 세게 불렸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렸으면. 현장을 지휘하는 합천군은 불이 민가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유례없는 최악의 겨울 가뭄에 추가 화재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주민 자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기 스스로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에 잔불 정리를 위해서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 당분간 산불 3단계와 국가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일 0시 기준 부산과 경남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23일 첫 10,000명대 돌파 이후 8일 연속 5자리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2일 0시 기준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90대와 70대 환자 7명이 숨졌습니다. 또 경남에서 지난 1일 기저질환이 있던 80대와 70대 환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부산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와 환자 68명이 집단으로 감염돼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는데요. 확진자는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중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각각 62%, 41%입니다. 또 두 지역의 코로나 3차 예방 백신 접종률은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네, 2일 경남 지역 초중 고등학교도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매서운 상황 속에 이번 학기부터 대면 수업이나 원격 수업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각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하는 등 방역에 안간 힘을 썼습니다. 모처럼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학생들의 반가운 표정과 방역에 긴장한 모습까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첫날, 교정에도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그동안 교차나 전면 등교를 익혀왔던 만큼 학생들은 익숙하게 방역 수칙에 따라 속속 교실로 들어갑니다. 학교는 거센 오미크론에 대비해 무엇보다 방역에 주력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최대한 학교로 유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수시로 공간을 소독한다든지 하는 것, 그다음에 아침에 심리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앙 현관에 초밀입자로 분사되는 그런 방역기를 오미크론이 확산될 때부터 준비를 해서. 오랜만에 친구와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교실에서 맞는 첫 조회 시간, 화두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키트가 전달되고 네, 친구도 못 만나고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좀 외롭고 막 했는데 친구 만나니까 좀 좋아요. 혼자 하니까 아프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좀 버벅거리고 있어요. 학급마다 보건교사가 찾아가 상세하게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슬쩍 넣어서 이렇게 10번 돌리고 이쪽으로 10번 돌린다고 해서 검사가 제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일부 학교를 제외한 경남 대부분의 학교가 새학기 전면 등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든 학생에게 자가진단 키트가 전달됐고 주 2회 선제검사가 권고됐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등교 전 자가진단 앱에 날마다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게 됩니다. 학교는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 중지 비율 15% 상황에 맞춰 등교 방식을 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정상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 유형을 선택했고 교육지원청과 논의해 선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서운 오미크론 확산 속에 시작된 새학기. 2주간 새학기 적응 주간을 통해 탄력적인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면 등교가 안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지난달 16일 9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2.4배로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에서 60% 가까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데다 방역수칙 완화 조치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2주일 안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꺾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배로 늘어나던 지난 몇 주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점과 검사받은 사람 중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양성률이 지난달 27일까지 20% 안팎을 기록했는데 28일 25.3%, 1일 30.5%로 급증했다가 2일 20.8%로 다시 낮아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근데 전화 받자마자 엄마는 완전 이제 울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자취도 잤는 것처럼 계속 뭘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옆에는 붐 이런 소리 나고 지금 연락이라도 되는데 참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끊기면 이제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마리아 씨의 걱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노심초사 상황을 지켜보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리아 씨를 김신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년 전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28살 마리아 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접한 이후 가족 걱정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잠들고 또 알람이 계속 오면 그때 깨고 그래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 하면 서로 문자들이 보내주고 그래요. 가족과 친구들이 보내줬다는 현지 영상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선 섬광과 함께 포탄이 떨어지고 불에 탄 건물.
폭발음에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들 모습은 전쟁의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암 환자 아이들의 열악한 피난 상황은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냅니다. 암 대학병원에서 원장 일하고 있는데 호흡 기계 같은 거 없으면 아예 못 살아나는 상황인데 이제 다 지하로 내려가지고 복도에서 애들이 누워 있는데 근데 거기에 미사일 맞고 그래요. 지하 복도 상황에서 수술도 하고. 수도 키예프에 사는 마리아 씨 가족도 현재 대피소로 피신해 있는 상황. 3, 4일 동안 보통 새벽에 공격 제일 많이 했었어요. 공격 받을 수 있다는 알람이 오면 대피소에 피하고 새벽에 거기서 자고 낮에 나와서 집에 있고 그래요.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마리아 씨. 국제사회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전쟁은 지금 21세기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최대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 장비 같은 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조끼 뭐 그런 모르겠어요. 헬멧이라든지 그런 거 최대한. 그리고 이제 이상한 뉴스 안 퍼지고 그런 것들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리아 씨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다 빨리 변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변화롭게 이제 남았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최근 잇따라 작업자들이 독성 감염 증상을 보인 김해한 자동차 부품회사 앞에서 사업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장 전체 공정에 대한 환기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비용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일방적으로 환기 시설 교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 자료 전체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일부만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당사자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대흥 R&T 사업주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월 말 최초 간독성 노동자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장 내 보건관리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밤 11시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 영업을 하던 한 주점을 급습해 34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 밤 11시 20분쯤에는 해운대구 우동의 한 유흥주점을 덮쳐 14명을 검거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개 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등 151명을 단속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를 두고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초의원이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책임 있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다당제 구현을 위해 현행 2인 쪼개기를 금지하고 3인 이상으로 전면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3, 4인 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조만간 획정안을 경남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